예, 안녕하세요. DI 프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You Chicago Accept, Defer, Reject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제 You Chicago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죠. 뭐 레귤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많은 학생들이 디퍼 되고 리젝트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났지만 그 올해 시카고가 어떻게 보면 원서료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SAT를 점수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심리 상태가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시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미국 입시는 특히 상위 대학교는 절대 SAT 점수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SAT 점수가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거의 그냥 장담하겠습니다. 거의 다 리젝트 됐을 거예요. 리젝트 되거나 디퍼 됐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희가 accept, defer, reject 제목이지만 순서는 reject, defer, accept로 갈게요. 그럼 누가 reject 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총 4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텐데 No SAT policy에 관해 가지고 잘못 이해한 학생들은 다 떨어졌을 거예요. 즉 SAT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럼 나도 넣으면 되겠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GPA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또한 유시카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unweighted GPA보다는 weighted GPA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GPA도 중요하지만 unweighted보다 weighted GPA가 크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weighted GPA라는 거는 더 어려운 수업을 많이 들은 학생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일반적인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을 원해요. 근데 이거는 시카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유시카고의 그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뭐냐면은 성적도 높아야 되지만 그 높다라는 게 어려운 과목에서 높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SAT를 안 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GPA, 즉 unweighted GPA에서 보다 더 강조점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 내 학점이 3.5가 안 됐는데 뭐 3.0인데 아니면 중간에 2점 몇이 하나 있는데 시카고 지원했으면 웬만해서는 다 떨어졌을 거예요. 단순히 다시 강조하지만 이 No SAT Policy 앞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속지 마세요. No SAT Policy에 이제 그 동전 뒷면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은 weighted GPA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본인의 랭크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학교에서 상위 30%인데 유시카고 넣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시카고는 결국 모든 단과대학교가 미국에서 5위 안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30% 안에도 못 드는데 여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랭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합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SAT가 없어졌기 때문에 GPA하고 랭크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 SAT를 이제 여기서 안 받으니까 나머지도 그냥 다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넣었던 학생들은 리젝트가 됐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No SAT Policy 뒤에는 세 번째 AP하고 SAT2 정책이 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든 한국에서 다니든 아니면은 미국 외에서 다니든가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AP는 제출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AP는 그래도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참 시카고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AP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좋고요. SAT2도 그만큼 좋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잘 보세요. SAT1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GPA는 이제 랭크 위주로 가요. 그리고 GPA라는 거는 또 웨이티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변수는 뭐냐면은 GPA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점수를 잘 주고 어떤 학교는 점수를 안 줘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또 하나의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SAT2하고 AP가 그만큼 더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
본인의 이력서가 미완성이다. 아니면은 좀 이게 총체적으로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또 리젝트 당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단계 리젝트 당했다는 결국 이런 걸 의미할 거예요.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GPA가 낮는 거예요. 솔직히 시카고 학생들 합격한 애들 보세요. GPA 다 4.0 넘어요. 근데 어떻게 3.1인데 시카고를 지원해가지고 떨어졌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역으로 어떻게 3.1인데 지원을 한 생각을 합니까? 이와 같이 시카고는 과거 역사적으로도 학업적인 아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성적은 어느 정도 갖춰가야 돼요. 3.8 이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랭크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SAT1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SAT2하고 AP를 통해 가지고 나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뿐만 아니라 활동 면에서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홀리스틱 리뷰를 더 강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좀 해줘야 됐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충족을 못했다면은 리젝트가 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SAT 점수 빼놓고 다 괜찮은데 근데 요 괜찮은 데가 시카고는 매우 기준이 높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리젝트 된 학생들 보면은 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괜찮은데 1이 안 좋아요. 고3이랑 tough luck. 얘네들은 전체적인 점수를 원하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보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리젝트 됐을 거고요. 그래서 리젝트 된 학생들은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조금 지나치게 높게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젝트한 학생들 많이 보는데 SAT를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활동이 좋으니까 지원을 했다. 본인 학점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은 나는 학점은 좋은데 지원을 했다. 그럼 본인 활동은 어떻게 할래요? 이런 식으로 SAT1에 대한 No SAT1 폴리시에 대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지원한 아이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먼저 이제 deferred 학생인데 deferred 학생들 먼저 defer라는 거를 한번 봅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early로 받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arly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deferred 학생들은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학교가 뽑기에는 확신이 덜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적인 면에서는 충족이 된 거예요. 근데 디퍼된 학생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충족 못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한두 개를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디퍼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리젝트된 학생들은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리젝트 되는 거고요. 그거를 통과하더라도 acceptance까지 못 갔던 deferred 학생들은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defer 된 건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만의 탤런트가 있는지, 즉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전문성, 그 다음에 학업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게 나의 개인적 능력과 그 관심사가 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이 부분은 모든 대학교에서 상위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 전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근데 이 끝부분 성과를 얻었는지가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노력보다는 성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즉 학업적인 측면에서 너가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니?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학업적인 면에서 너가 어떤 성과를 갖고 있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특히 시카고 같이 공부, 리서치, 대학원 중심인 학교는 여러분 다 알죠? 시카고는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근데 이거는 모든 아이비리그가 똑같아요. 대학원생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연구 중심의 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봅시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언어 능력이잖아요. 글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이 사회과학, 영어, 그 다음에 humanities, 즉 내가 갖고 있는 전공을 살려가지고 1. 영어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지 여부와 2. 사회적 과학과 휴머니티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전공 과목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여기 봅시다. 1, 2, 3 중에 한국 학생들은 2는 좀 있을 거예요. 다 그냥 전공만 하잖아요. 그래서 2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시카고는 결과를 원하니까 결과가 내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 요건이죠. 이제 personal talent, 개인적 재능이 뭐가 있나요? 학업적 재능 말고요. 개인적 재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디퍼 됐을 가능성도 높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수학과 과학 빼놓고 사회과학과 휴머니티스와 그다음에 소셜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셋 중에서 하나, 두 개라도
뭐 세 개가 빠졌을 경우에는 거의 리젝트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 두 개라도 빠져 있다면은 본인이 디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 디퍼 됐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디퍼된 학생들은 제가 글로도 썼지만 본인이 이 부분에서 부족한 거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유시카고에다가 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원서 냈던 시점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더 많은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지 무조건 어필해 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첫 번째 조건을 다 충족하고 리젝트 화면에 있던 거, 그 다음에 디퍼된 학생들이 충족하지 못했던 것도 다 충족을 했다면은 accept가 나올까요? 아니죠. 마지막 acceptance는 최종적으로 이 reject, defer에 제가 말했던 내용을 통과한 애들은 시카고는 누구나 알듯이 악명 높은 에세이가 남았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하겠지만 첫 번째는 academic potential, 이거는 어느 정도 슬라이드 2에서 확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ademic results, 이거는 처음에 당연히 한 거고. 그래서 잘 보세요. 1번, 2번은 뭐냐면은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 뿐이에요. 학업적으로 월등한지, 우수한지,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결과물이 있는지, 이 두 개가 충족이 됐다면은 맨 마지막에, 그럼 그런 애들의 한번 글쓰기 내용이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세 번째 에세이 질문이 나오는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해요. Why 시카고, Why Major예요. 이거는 본인의 학업적 경험과 학업적 결과와 그 다음에 그 기타 경험의 바탕에서 쓰면 되고요. 이거는 모든 Y 메이저 에세이에 쓰면 되는데, 단 시카고의 특징, 코넬이랑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예일이랑도 좀 달라요. 콜롬비아랑도 좀 달라요. 시카고 Y 메이저 에세이, Y 시카고 에세이는 결과 중심적으로 쓰세요. 어떻게 보면 내 자랑형으로 쓰세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에 수상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자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시카고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대학교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랑은 못 가요. 대학교에서 봤을 때. 인품도 중요하죠. 인품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아카데믹 레코드하고 아카데믹 퍼포먼스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에세이를 쓰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Y 메이저, Y 시카고 에세이 이런 결과 중심으로 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에세이가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논리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답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는 창의적 에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논리성 에세이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에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질문 내보세요. 750자로 써야 되거든요. 왜 1 더하기 1은 2입니까요? 왜 삼각형은 우리는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자동차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달릴까요? 왜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포크를 쓰고 나이프를 안 쓸까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장 좋은 정치 제도라고 생각할까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주제들, 아니면 혹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의문을 안 던졌던 주제들에 관해서 750단어를 써야 돼요. 여긴 답이 없어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근데 두 번째 에세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답을 잘 써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보다 더 다각도에서 문제를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 에세이 2를 전문가한테 대신 써달라 그래요. 안 좋아요. 왜냐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학생이 경험한 범주 내에서의 답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논리성이에요. 이 학생이 이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에세이 2번은 여기서 디베이트 클럽 하시는 학생들 많이 있죠. 디베이트 클럽에서 나의 입장을 표출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안에서는 논리적 오류와 설득의 요건들, 논리적 전개론,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본인의 경험과 맞물려서 접근돼야 되고, 절대로 한 방향에서 보지 말고요. 다방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요. 다시 강조할게요. 한 방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독재자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 의견을 표출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 의견들을 평가한 다음에 내 의견을 돌아와야 되듯이, 시카고 에세이 2번 또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인지해 두고 각각 분석하고 내 입장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근데 절대적인 답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모든 게 진행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에세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시카고는 올해 되게 컨트로버셜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일단 지원 과정 자체에서부터 너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또한 또 얘기가 나오겠죠. SAT 안 본다면서 이게 뭐냐.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듯이 시카고는 엄격히 말해서 가장 높은 학업적 성적과 학업적 가능성과 학업적 결과를 요구하는 종합대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SAT를 안 낸다고 해서 다른 학업적 요소들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비리그 준하는 학교들 혹은 아이비리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또한 에세이도 이렇게 전문성과 논리성을 강조하는 거 있기 때문에 시카고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나중에 조금 학업적인 면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좀 많이 얻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는 투철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와 곁들여 다양한 책을 좀 읽으세요. 나중에 그 두 번째 에세이, 이거를 대답할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아니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니버시티 시카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SAT 점수를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쉬워진 건 아닙니다. 이거에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3.0이다. 그러면 시카고 지원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시카고는 그 어느 학교보다 더 높은 학업적 기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카고 에세이 또한 되게 복합적인 요소들을 요구하지만 경험의 다양성, 그 다음에 사고의 비판성, 그 다음에 논리의 타당성,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트레이닝을 활동 및 평상시에 했던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카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 시카고 대학교나 아니면 기타 대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디퍼돼 있거나 디퍼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취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다면은 아래 나오는 저희 이메일이나 아니면 학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